중국인들이 한국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며 폄하할 때 늘 쓰는 레퍼토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된다거나 자기네들은 돼지 사료로 주는 수박도 어쩌다 한번 사 먹을 수 있다는 식인데요. 또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화려한 서울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이며 한국의 평범한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곤 하죠. 한류 문화를 소비하며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질투에 눈이 먼 중국 틱토커들이 이런 선동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외부 정보에 폐쇄적인 중국인들은 이를 실제로 믿고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상하이에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없던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였던 중국인들이 직접 겪은 한국인들의 씀씀이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건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2024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를 대상으로 그동안 중국 방문에 필요했던 비자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제 침체를 맛보고 있던 중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본다면 관광업계로 경제 특수를 노려보고자 하는 중국의 얕은 수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정책이었죠.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과거 중국은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할 때 상대 국가에 호혜적 요구를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비자 면제를 주도적으로 제공해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외국인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물론 처음엔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무비자 정책 덕분에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수치가 1년 전에 비해 1.8%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역시 팬데믹 전 관광객의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60%에 불과한 수치라 여행지로서의 중국의 매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국가적 긴장감이 있는 서방 국가들의 방문이 오히려 줄어든 것에서 기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줄어들자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2019년에 52% 수준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죠. 그렇기에 이번에 중국에서 시행한 무비자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나마 이런 중국의 숨통을 트여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가깝게 한두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물가도 저렴해 전보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몰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부자 해상 도시로 유명한 상하이를 많이 찾았죠. 그러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 관광객들의 소식을 연일 뉴스로 보도하며 무비자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중국의 중앙TV인 CCTV도 신나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대형 슈퍼마켓마저 한국인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연신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국인들은 뒤로는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고기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선 돼지들한테 주는 수박도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한국인들이 중국, 그것도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상하이를 많이 찾는다고 하니 중국인들은 큰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돈이 많다고 생각했던 유럽이나 미국 여행객들은 막상 여행에서 돈을 잘 쓰지 않는 반면 한국 여행객들은 큰 손으로 군림했죠. 이들은 상하이에서 옷과 명품 쇼핑, 네일아트, 중국 전통 복장 입고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니 중국인들은 더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은 그저 아무리 상하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싸기 때문에 열심히 소비했을 뿐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상하이의 모습에 약간의 실망을 더한 건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첨단 미래도시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상하이의 실제 모습을 보고 부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겁니다. 한국인들의 별 감흥 없는 반응을 눈치채기라도 한 걸까요? 한 한국인 관광객이 SNS에 지나가는 말로 중국 경제 중심지 상하이인데 고급차가 한 대도 안 보인다고 올리자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인들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해당 글이 중국 SNS에 번역되어 화제가 되면서 상하이의 푸얼다이, 즉 부유층 2세들이 중국의 부를 보여주겠다며 나서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안 그래도 복잡한 상하이 번화가 우캉루 도로가 슈퍼카 전시장이 되어버린 모습이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중국 푸얼다이 중 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예전에는 저녁 8시 이후 밖에 나갔는데 요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제차를 몰고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 슈퍼카 동호회 회원들은 출근하듯 3교대 출격을 하고 나서고 슈퍼카로도 모자라서 슈퍼바이크까지 끌고 오는 모습을 보였죠. 더 나아가 상하이만으론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인접한 저장성과 장수성은 물론 100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도 원정을 오는 정성까지 보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의 철없는 졸부 행세에 크게 현타를 느낀 건 막상 이를 본 다른 중국인들이었습니다. 한 상하이 시민은 경찰도 30년 동안 이런 모습은 못 봤었다. 상하이 슈퍼카 동호회는 최근 500만 위안 이하 자동차는 우캉루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중국이 계속 일부만 갖고 있는 부를 중국 전체가 그런 것처럼 과시하며 한국인들 눈에 들려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여행을 온 한국인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평범한 서민과 한국의 평범한 서민의 차이가 극심했던 건데요. 매 끼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한상 시켜놓고 먹지를 않나? 자신들은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명품 매장에서 턱턱 쇼핑을 하지 않나? 최저 시급이 24위안, 하나로 5,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일하는 중국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상하이의 최저 시급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사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청년 실업률이 급증해 소비 심리는 위축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자괴감이 들고 만 것인데요. 이에 언론과 틱톡 등 중국의 선동에 당한 걸 깨달은 중국 네티즌들은 SNS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한국인들은 최저 시급이 50위안, 중국의 2배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한국인들은 소비 수준이 다른 것 같다. 중국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 와중에 상하이 여행 온 한국인들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나갈 때도 고개를 살짝 숙여 상대방에게 친절을 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중국 SNS에 올라오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마저 다 깨진다는 반응이 넘쳐나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은 절대 남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데 한국인들은 남녀노소에게 예의가 있다. 사실 진짜 군자의 도리는 한국인들이 실행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새치기 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분도 안 나쁘고 좋더라. 중국인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이 이제 완전히 현실을 깨닫고 있는 모습이죠. 당분간은 중국 SNS상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못 산다. 고기도 못 먹고 산다. 수박은 사치품이다 하는 말들이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제 현실을 직시해 우리나라를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자신의 허영을 채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